여러분, 오늘은 차별을 넘어 통합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7월 혁명인데요.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제로 삼았잖아요. 그것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신분제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였다면,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의 사회를 좀 들여다보니 오히려 여전히 아직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7월 혁명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끝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14년간 프랑스를 통치한 다음에 여러분, 나폴레옹을 끌어내리죠. 누가요? 영국이요. 영국과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졌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는 다시 부르봉 왕조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왕정복고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루이 18세가 1814년에 다시 왕으로 즉위해서 10년 동안 조심조심 통치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혁명을 겪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사람들도 혁명에 대한, 또 나폴레옹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시점이어서 굉장히 조심조심 통치를 했다면, 루이 18세의 뒤를 이었던 동생입니다. 여러분, 루이 18세의 동생 샤를르 10세에는 훨씬 더 대담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역시 이 샤를 10세도 자기가 꿈꾸는 국가가 있었어요. 어떤 국가를 꿈꿨냐면 왕의 힘이 강력한 국가, 왕 앞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국가, 그런 국가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어라 한다면 성직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 혁명 시기와 나폴레옹 시기에 특히 프랑스 혁명 시기에 망명을 했던 귀족들의 토지를 보상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망명 귀족들의 토지를 보상해 주려면 당연히 이 재원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거고, 그 재원은 당연히 귀족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세금으로 지금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를 10세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830년 선거에서 공화파가 압승을 거두는 걸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정면적인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샤를 10세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냐 하면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반동적인 칙령, 그러니까 법령이잖아요. 반동적인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 선거권을 이 선거권 제한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거권을 갖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이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샤를 10세는 선거권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제한하냐 하면 부유한 지주들, 즉 재산을 땅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라 하면 귀족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싶다라는 것의 다른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왕만이 입법권을 갖는다. 요 칙령에 의거해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반동적인 칙령을 발표하는 순간, 여러분,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 특히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샤를 10세의 이 반동적인 정책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 샤를 10세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풍자화를 좀 보고 갈까요? 여러분, 이 왼쪽 위에 그림이 이 샤를 10세예요. 샤를 10세가 이 사이에 꽉 물고 있는 것이 헌법이라고 쓰여진 당구공인데요. 샤를
10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꽉꽉 씹고 싶은데 너무 크고 딱딱해서 제대로 지금 못 씹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풍자화는 요거는 샤를 10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샤를 10세의 그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그래서 샤를 10세는 여러분 강력한 군주를 꿈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샤를 10세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나폴레옹의 구두를 지금 신고 있고 본인에게 너무 맞지 않는 코딱지만한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샤를 10세를 비꼬는 이런 풍자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샤를 10세가 이제 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30년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28, 29, 30, 3일 동안 우리가 요 3일을 영광의 3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3일 동안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혁명을 7월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자유주의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7월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자유주의자들이고요. 이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한 사람들이 바로 파리의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7월 혁명은요, 이 격렬한 시가전으로 행해졌습니다. 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 그 시청 밖에서의 전투를 표현한 건데요. 이게 모두가 다 시가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의 파리는 되게 작은 골목골목들로 이루어진 전혀 지금의 파리 같이 그러니까 방사선의 대로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작은 골목들로 이루어진 파리이기 때문에 그 작은 골목들에다가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쌓아 놓는 거죠. 그리고 보도블럭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군대한테 막 던지면서 그렇게 전투를 했어요. 그게 시가전이거든요. 그 시가전이 7월 28일에도 있었고 여러분 29일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시청을 함락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리케이트 시가전 그리고 이 7월 혁명 하면은 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을 봐주세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작품이잖아요.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체더미 위에서 뭐를 흔들고 있어요? 네, 삼색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백색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봉 왕조를 표현하는 것이 흰색인데 지금 이 여신은 삼색기를 흔들고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네, 프랑스 혁명 시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에 이 바리케이트 전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서요. 여러분 1853년이 되면 이 시기에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고 있는 제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 당시 파리 시장인데요. 오스만 남작에게 파리시를 다 뜯어 고쳐서 네, 이 계획도시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스만 남작이 파리를 계획도시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오스만 계획이라고 불러요. 현재의 파리와 같이 그 방사선의 대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골목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뭐를 의미할까요? 물론 굉장히 보기 좋아졌죠. 깨끗해지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우리가 한꺼풀 벗겨본다면 만약에 네, 봉기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진입을 쉽게 하겠다. 또 여러분 이 보도블럭을 뜯을 수 없는 그런 보도블럭을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7월 혁명기에 엄청난 시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달라진 파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영광의 3일이 지난 다음에 샤를 10세는 영국 망명을 선택하게 되고요.
여러분, 루이 필리프가 입헌 군주로 또 즉위하네요. 우리가 이 루이 필립을 시민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루이 필리프가 오를레앙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봉 왕조의 반계거든요. 사촌인가 뭐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반계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혁명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그 샤를 10세의 귀족 우대 정책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 파리의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요구를 깔아뭉개고 입헌 군주대를 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공화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모든 사람과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격렬한 시가전을 통해서 혁명은 성공했는데 혁명이 가지고 온 새로운 정치 제도는 입헌 군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월 혁명의 결과를 우리가 좀 살짝 살펴보면, 물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서의 서약을 의회에서 해요. 프랑스인의 왕, 혼자 독자적인 그런 왕이 아닌 거죠. 프랑스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서하게 되고, 여러분 국기가 다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삼색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이 칙령을 통해서 의회의 표결 없이 법률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14조가 삭제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요. 이 샤를 10세가 만들어 놓은 300프랑 이상이라고 하는 납세액을 조금 줄여서 200프랑 이상, 25세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유권자 수가 정말 눈꽃만큼 증가했네요. 그렇죠? 11만에서 17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유권자 수를 가지게 됐고요. 하원의 권한을 확대해서 또 인신과 출판의 자유가 이제 확대됩니다. 7월 혁명이 물론 샤를 10세의 치세 때보다는 좋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가볍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요거는요, 루이 필리프를 풍자한 그 만화들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 배들이에요. 먹는 배요, 여러분. 배들인데, 왼쪽 제일 위에 그림은 인간 루이 필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이 필리프가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의 그림을 보면 완전히 그 인간의 얼굴의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탐욕 덩어리, 두리뭉실한 배 모양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도요, 여러분, 엄청 뚱뚱한 그 루이 필립이 이 불쌍한 서민들을 와구와구 입으로 씹어먹는 그런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7월 왕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7월 왕정이 오래 갑니다. 1830년부터 무려 1848년까지 18년 동안이나 지속된 혁명인데요. 요 1848년에 7월 왕정이 딱 끝났다. 요거 굉장히 뭔가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맞습니다. 1848년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7월 왕정의 여러 가지 차별들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 7월 왕정은 대부르조아 지배의 시기입니다. 이 대부르조아지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면 지주, 대상인, 금융업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제한선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심지어 이 시기에 수상이었던 기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확대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투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을 벌고
저축을 해라. 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특혜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우리가 철도 사업을 그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프랑스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이제 철도를 깔게 되는 거, 철로, 그죠? 철로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기차가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철로를 까는 그 부지는 국가가 사줘요, 여러분. 그 땅은 국가가 사주고 그 위에 철로와 기차를 이제 이런 지주나 대상인이나 금융업자, 대부르주아들이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깔고 난 다음에 99년 동안 이들이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배를 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 라고 하는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언론도 지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한 모든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 신문들은 단번에 폐간이 되고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광고하고 정보지만 존속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 분야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약 4% 정도만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도 한 10% 정도만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굉장히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는 얘기겠죠. 한 10시간 이상의 노동이 평균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런 대부르주아지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노동자들 자체가 되게 나태하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여러분 그다음에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일을 많이 시켜야 하고 일을 많이 시키려면 임금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시기에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엄청 많이 노동을 했거든요. 한 30% 정도의 아이들이 노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동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거 너무 좋다. 왜? 그러면 일찍부터 규칙을 배우게 되고 나태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부르주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노동 계급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7월 왕정기에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봉기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왼쪽의 그림은 1832년 6월 5일에서 6일에 일어났던 파리 봉기, 또 시가전이네요. 그렇죠? 이 봉기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배경이 되는 그런 봉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봉기에서 사람들은 군주제 폐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봉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7월 왕정은 아까 말한 대로 1848년 2월 혁명으로서야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순간을 표현하는 풍자화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퉁퉁한 살이 뒤룩뒤룩 찐 루이 필립의 엉덩짝을 걷어차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루이 필립의 영국 망명을 풍자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8년 이후의 프랑스는 훨씬 더 1830년 7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프랑스보다 평등한 사회가 됐을까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